안녕하세요. 매일의 운동과 식단을 기록하며 밥상수다를 나누는 슬기나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대에 결혼을 한 저희 부부가 어쩌다 직장 아닌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편의점을 하게 되었는지 저희 부부의 29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편의점 창업의 장점과 단점이자 실체! 근무 시간으로 따지자면 최저시급도 못 버는 편의점을 어떻게 10년째 하고 있는지, 그 와중에 주 4일 36시간 근무라는 유러피안의 삶은 어떻게 살아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편의점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배분율의 차이가 큰 사업인데, 저희는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최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본부 임차형으로 계약을 했어요. 매장 위치나 매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의 본부 임차형 매장은 알바를 최소한으로 써야 간신히 최저 생계비 정도를 벌 수 있는 구조로, 시급으로 따지자면 최저시급도 못 벌 때가 많은 게 편의점 창업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실체를 잘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소득의 규모보다는 노동 환경, 지방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하루 1시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알바를 최소한으로 쓰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 일을 하고, 아이가 하원을 해서 남편이랑 아이가 시간을 보낼 때는 제가 매장을 보면서 육아와 노동의 균형을 맞춰가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엄마도 아빠도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다 큰 성인으로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시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부모가 될 수 있더라고요. 편의점 창업 초기에는 알바를 하루에 6시간씩만 최소한으로 쓰고, 저도 매장에 많이 나갔지만 매출이 점점 오르고 매장이 안정화되면서부터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시간을 점점 늘렸어요. 처음에는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주 5일 근무하는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평일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요. 매일 밤 12시까지 근무하던 걸 10시로, 8시로, 나중에는 5시까지 줄였는데, 매출이 올라가서 여유가 생기는 수익만큼을 알바비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변함없이 계속 간신히 최저 생계비인 건데, 저희는 둘 다 무력이 없고 이때 바라는 건 그저 시간이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돈에 맞춰서 살았어요. 편의점을 시작한 첫 2년은 정말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형마트도 한 번을 가지 않았고, 저도 남편도 옷 한 벌도 사지 않았어요. 입는 것도 신는 것도 그냥 원래 있던 거, 본래 갖고 있던 아이템이 찢어지고 구멍이 날 때까지 신고 입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불편하거나 아쉽다거나 공공하게 느껴진 적도 없었고, 그저 매일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삶의 균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좋고 행복했어요. 하원 후 매일 아빠랑 2시간씩 데이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가까워진 아빠랑 아이 사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고요.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시기가 되자 편의점 본사에 엄청난 횡포! 저희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노력해서 매장을 꾸리고 또 단골을 만들어가면서 매출을 올려놨더니, 이제 이 매장은 매출이 높은 매장이 됐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본부 임차형의 경우 본사 지원금 없이는 아예 남는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확확 올려놔도 다음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올라가서 더 벌 수 있었던 만큼의 돈을 다시 못 벌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본부 임차에서는 딱 최저시급이 간신히 될 만큼 네 노동시간에 갈아 넣어서 최저생계비 정도만 겨우 가져가라, 이런 식인 거죠. 저희는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혔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니 본부 임차보다 하나 더 높은 단계의 계약 형태, 저희가 직접 매장을 구해서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매장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 급하게 처분하려고 권리금 없이 싸게 내놓은 매장 하나를 발견해서 편의점 창업의 2막, 두 번째 매장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집 근처 매장이 아니라 제가 출근을 하지는 않았고 처음 1, 2년 자리를 잡는 동안은 알바를 많이 쓰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다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 제가 돈을 버는 만큼 알바를 더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책이 출간이 되고 다음 책 계약금까지 바로 받으면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100만 원 단위의 돈이 찍힌 2018년 저희는 편의점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주 4일 출근에 일주일에 36시간만 근무를 하는 혁명적 일상에 도전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 주말 알바가 그만두면서 새로운 알바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새로운 알바를 금토일 3일 출근으로 뽑아서 남편이 금요일 하루도 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자영업을 하게 되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좀 여유 있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와 함께 시간도 더 많이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요. 남편은 그러면 당장 한 달에 30만 원씩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월 30은 어떻게든 벌어서 충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을 해서 반년 정도 주 4일 36시간 근무라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요? 유럽인가요? 싶은 생활을 해봤고 너무 좋아서요. 장사가 안 되는 겨울에는 남는 돈이 있기는커녕 알바비 줄 돈도 없어서 제가 번 돈으로 편의점 알바비를 줘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5일 중 하루는 오전 근무만 하는 4.5일째 주 40시간 근무 패턴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엄마라는 역할, 아빠라는 존재는 종종 목적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고 또 야근이 당연한 현실 속에서 아빠의 자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저희도 남편이 직장을 다닐 땐 제 마음에서도 아이 마음에서도 남편 자신의 마음에서도 아빠의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하지 않는 사회, 엄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나라. 저는 그런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지만 가만히 앉아서 그 언젠가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언젠가 먼 미래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을 누리는 삶.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아낌없이 충만하게 보내는 삶. 저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최저생계비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유상한 자영업자와 반백수 프리랜서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편의점이나 저희 생활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3일에 맛있게 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